오늘 강의 내용은 중3, 여기 중3 어머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중3? 중3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중3, 원래는 한 중3보다는 그 밑에 학년 좀 위주로 이렇게 좀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중3 어머님들도 좀 계시고 이러니까 중3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할게요. 맨 앞에 일부에서는, 뭐 일부라 그럴 것도 없죠. 앞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2018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올해 좀 입시 실적들 있죠. 어느 정도 각 그 특목고 자사고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입시 실적이 났는지를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게 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두 번째 주제인 그러면 뭐 특목고하고 자사고 또는 일반고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입시 방향하고 좀 관련되어져서 이번 입시하고 관련되어진 얘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맨 처음에 이거 안 보이실걸요? 뒤에? 예. 좀 보이시죠?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입시 기초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냥 입시 기초는 좀 숫자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특목고나 자사고 쪽을 좀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이렇게 뭐 어떻게든지 인서울 하자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거를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특목이나 자사를 생각하시게 되는데, 항상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대학에서 우리가 자연계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연계. 인문계는 워낙 요즘 입시에서는 좀 빠져나갈 인원이 없어서 그냥 서울대부터 아예 딱 서열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널널한 자연계부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뽑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서울대가 자연계 한 1,700명 정도 뽑아요. 대략 그냥 1,700명 정도 뽑고, 그다음에 카이스트하고 포스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대에 좀 버금가는 대학이죠. 그런 대학의 학생을 뽑는 게 대략 한 1,000명? 카이스트 한 750, 포스텍 한 300. 물론 그 외에 무슨 뭐 디지스트라든가 지스트라든가 이런 과학기술원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뭐 그냥 빼고 그렇게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의대 있잖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이렇게 해서 대략 합하면 의대가 한 2,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의대하고 저희 치대 합해서 한 1,3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 한 4,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준 숫자를 다 합하면 대략 한 7,000명 정도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7,000명이라고 하면 보통 수험생의 대략 한 1.5% 정도? 수험생 기준에서 한 1.5%. 그러니까 뭐 재수생 다 포함해서 1.5% 정도 아이들이 이제 고 인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1.5%.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에이스 그룹들이죠. 이제 그쪽을 들어가는 아이들의 분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서 특목이나 자사고 쪽에서 제일 센 학교가 어디예요? 특목 자사? 뭐 그렇게 표현하죠. 영재고라는 게 있죠. 영재고 들어보셨죠? 영재고. 영재고가 8개가 있어요. 전국에. 그 학생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영재고 8개, 전국에.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자연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과학고등학교가 한 20개 정도. 인원으로 따지면 1,700명 정도 될걸요? 인원으로 따지면 20개, 전국에 한 20개 되는데 한 1,700명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라는 게 있죠. 자사고는 전국형 자사고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형 자사고가 전국에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뭐 그 10개 인원을 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생각하면 1,500명 정도 되겠죠? 한 3,000명 기준으로 해서 한 300명씩은 될 테니까 그냥 어림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00명 정도 되겠죠. 자사고 인원이. 자사고 인원은 한 1,500명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상위 그룹 아이들이 일반고에서도 상위 그룹 아이들이 있잖아요. 전교 1등, 2등 뭐 이런 애들 정도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전국에 고등학교가 1,500개가 있어요. 일반고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돼요. 아마 그 인원 다 합하면 대략 7,0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고는 인문계에서 외고는 전국에서 외고하고 국제고 뭐 이렇게 다 합해서 한 7,00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 프리미엄이 몇몇 학교를 좀 빼고는 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 아이들보다는 상당히 학업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외고의 어떤 외고를 들어갔다는 것만 가지고 꼭 좋은 대학이, 예를 들면 영재고 들어갔다 그러면 좀 좋은 대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입학 순간에서부터 좀 확보가 되는 느낌이 탁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죠. 외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자사고도 꼭 인원이 꽤 많기 때문에 아까 했듯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재고나 이과 같은 경우에 뭐 과고나 뭐 이런 또 아이들하고도 또 이렇게 견주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입시의 기초는 대체적으로 인원은 그 정도 인원이 이제 상층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뭐 성적 또는 이러한 그 순서대로 아이의 역량 순서대로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체적인 입시 기초는 이런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에는 조금 오늘 어쨌든 특목고냐 뭐 일반고냐 이 얘기니까 특목고에 대해서 조금 서치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재고가 있어요. 이렇게 8개 영재고예요. 영재고등학교는 서울 영재고부터 시작해서 이름은 과학고라고 붙여 있는데 저게 영재고예요. 영재고하고 과학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신 줄 알죠? 영재고하고 과고는 영재고는 영재교육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선발이 5월 달에 지필고사를 봐요. 원서를 내기 시작해서 5월 달에 5월 한 20일경에 지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통과하는 인원이 대략 한 1.5배수 정도를 모집 인원의 한 1.5배수 정도를 선발을 해요. 지필고사에서. 그래서 그 1.5배수 선발한 인원을 데리고 캠프를 해요. 3차 캠프를. 그래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캠프를 해서 캠프에서는 뭐 심층 면접도 하고 뭐 등등 아이들 뭐 하여튼 그 뭐 실험 설계 이런 것들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 선발을 해요. 영재고는. 그래서 전국의 영재고는 서울 영재고, 서울 과학고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인천이에요. 인천 영재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재고 아이들이에요. 영재고 아이들이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영재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대략 제가 추산하기는 전국에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대략 전국에 한 5,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0명 뽑는 데에서 한 5,000명에서 6,000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 학년의 학생 수의 대략 한 1.5% 정도의 아이들이 영재고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영재고 입시 전문 설명회가 아니어서 대략 그런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800명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거예요. 저희 학원의 요번에 실적은 제가 오늘 요건 좀 제가 자랑을 좀 할게요. 저희 수의 영재센터에도 영재센터에도 영재고 입시반이 있어요. 저희 그 영재고 입시반 저희 학원은 좀 아이들을 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정예화 시켜서 좀 가리키는 편이에요.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데 영재센터의 아이들이 인원은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좀 가고 싶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가리키고 있는데 비교적 저희 학원에 좀 오는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막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고 막 그러는데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좀 늦게 이렇게 하고 싶은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좀 많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좀 잘 안 받아주거나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 오게 되는데 저희 학원에 요번에 아직까지 인천은 발표가 안 났어요. 인천은 7월 12일 날 2차 발표가 나는데 요번에 저희가 오늘까지
오늘까지 발표가 하나 빼고 8개가 다 났어요. 다 났는데 10명 봤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영재고 9명이 2차 통과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그 학부모들한테 다 이렇게 문자로 한번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성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학교가 어떤 아이들이냐면 뭐 한국과학영재, 그러니까 1호 학교가 여기예요. 영재고의 1호 학교는 한과영이라는 데인데요. 한국과학영재학교. 여기가 1호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 부산에 있어요. 이 학교는 그 카이스트 그 부설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서울대를 많이 안 보내요. 일부러. 다 카이스트만 보내는 학교인데 한과영에서부터 여기도 붙었어요. 여기도 붙었고, 그다음에 대전도 붙었고, 세종도 붙었고, 그다음에 광주도 붙었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채롭게 붙었어요. 물론 좀 하향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재고 입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800명뿐이 안 되는 인원이니까 어쨌든 들어가면 프리미엄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좀 하향 지원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어쨌든 이런 학교들이고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한 5,000명 정도 준비한다. 5,000에서 6,000명. 근데 꼭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해서 꼭 붙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아이들 이렇게 보면 물론 많이 하는 아이들은 한 2년 했어요. 길게 하는 아이들은 2년 정도 했고 짧은 아이들은 뭐 한 1년 이 정도에 이렇게 성과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학교를 보낼 수 있으면 좋죠. 보통 그 다음에 그 학교가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20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전국에 인원은 1,700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도는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예요.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이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사는 한은 어디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북과고만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목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북과고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과학고등학교는 전체 한 20개 되고 이 정도의 쭉 있다. 서울에만 2개가 있어요. 서울에만 2개가 있죠. 한성하고 세종. 서울에는 인구가 많아서 2개 정도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 있고. 좀 특이한 거는 과학고등학교는 그냥 상식적으로 광주 있잖아요. 광주에는 과학고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광주 영재고 있었잖아요. 광주 영재고 인원이 90명인데 그 중에서 45명은 과학고등학교 학생으로 선발을 하고요. 45명은 영재고 입시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학원은 거기에 요번에 시험 봤을 때 4명이 봤는데 3명이 붙었어요. 유일하게 1명 떨어진 학생이 광주 영재고 봤다가 1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거는 아마 어머님들이 잘 안 보이시죠? 한번 여기 페이지 보면 제가 그냥 워낙 이게 그 제일 늦게 생긴 인천예술영재학교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영재학교는 비슷해요. 커리큘럼 자체가 비슷한데 거기 보면 어마어마하죠. 일반 고등학교 커리큘럼 같지 않잖아요. 다 AP로 돼 있고 그냥 한번 뒷장 이렇게 넘겨보시면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야, 뭐 이런 것들도 배우네. 뭐 여기 보면 뭐 있죠? 여기 보면 뭐 창의적 디자인. 저는 이 과목을 한번 듣고 싶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런 어쨌든 좀 여기는 융합형 어떤 수업을 하는 영재고등학교예요. 융합형 우스갯소리로 이거 언제더라? 인천영재고 입시 설명회 이렇게 가보니까 보통 서류를 넣거든요. 서류를 넣으면 영재고는 1차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자소서 써가지고 내신 성적 봐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1차는 거의 대부분 다 붙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슨 뭐 진짜 막 그 성적표에 막 C, D 이런 게 막 깔려 있으면 좀 힘든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좀 뭐 붙는 편이에요. 붙는 편인데 떨어뜨리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어떤 아이들이냐면 예술 영재고를 그 예체능으로 잘못 알아서 자소서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떨어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웃기지 않으신가 봐요. 어쨌든 뭐 커리큘럼을 보면 주로 영재학교 이런 데서 배우는 것은 거의 대학 수준의 내용들을 1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AP 과정으로. 이런 데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 아이들은
오히려 수능 시험 준비는 하나도 안 시켜요, 학교에서.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못 봐요. 수능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 뭘로 들어가냐면 수시로 들어가야 돼요. 수시 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 이런 데 있잖아요. 대학교에 보면 요강에.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거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고요. 이 아이들의 보통 입시 성과를 그냥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게 작년 건데요. 작년에 서울과학고가 120명인데 50명 정도가 여기를 가는 거죠. 그냥 서울대를 들어가요. 저것도 다 그냥 수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수능 시험 하나도 안 보고 수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뭐 경기가고 뭐 등등등. 여기 세종예술영재학교도 이게 끝에서도 7번째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 이제 졸업생이 생겼어요. 인원은 대략 80명인데 그 중에서 33명이 서울대 입학을 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아무래도 뭐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디지스트나 이런 쪽 과학기술원 쪽으로 아마 진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연대나 고대 이런 데도 가요, 아이들.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밑에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뭐 최소한 그 정도는 갑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올해 이제 인천이 아까 제가 커리큘럼 보여줬던 인천예술영재고가 올해 이제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교예요. 이 학교가. 그래서 등등 뭐 많이 가고 있죠. 대체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여기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 서울대에 있는데요. 얘들은 다 아마 재수생일 거예요. 재수생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자사고가 아까 1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0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사고 중에서 뭐 어머님들 익히 알겠지만 이거 서울대 이건 경쟁률이군요. 대체적으로 10개의 그 학교가 있고요. 뭐 이거는 뭐 10개의 자사고가 있는 것만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민사고, 상산고, 뭐 광양제철고 중중중 있어요. 근데 넘어가 보면 여기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대목에서 여기 한번 표 보시면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전국형 자사고는 저는 이런 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천은 사실은 지원을 해도 안 돼요. TO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TO가 너무 작아요. 10명도 안 될걸요, 여기. 여기 굉장히 작아요. 이거는 주로 그 인천공항 그쪽이 좀 외져 있으니까 그쪽 근무자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뽑는 데고요. 김천고 학교 분위기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어쨌든 선발해서 뽑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보내는 거는 전국형 자사고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 정도 보내는 거는 그 정도 아이들을 모아서 이 정도 보내는 거는 좀 뭐 이걸 전국형 자사고라고 굳이 여기까지 기숙사비 내면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그럴 필요가 있냐.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제 기숙사에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실 것 같죠. 안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을걸요. 특히 남학생들은 뭐 게임하고 밤새도록 하다가 눈이 뻘개서 자고 아침에 자고 뭐 그러는 케이스. 뭐 용인 애들도 그러니까. 용인 애들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는 뭐 좀 자사고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나마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불일고도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싹 뭐 전국형 자사고 치고는 전체적으로 높은 학교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대체적으로 한 뭐 여기까지 이 정도가 전국형 자사고 정도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들은 하나고는 전국형 자사고이긴 하지만 서울 애들만 받는 학교죠. 그죠? 이게 왜 전국형이 됐냐면 여기 하나그룹 애들 때문에 전국형이라는 거 붙였지 실제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자사고라고 보셔야 돼요. 경기권에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이 학교를 지원을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그냥 서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권 외고죠. 외고가 이렇게 있어요. 8개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맞죠? 8개. 8개의 외고를 지원할 수 있죠. 특목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건 전국형이 아니잖아요. 외고는 특목고입니다. 특목고기 때문에 경기권에 있는 외고만 지원할 수 있죠. 경기권에 있는 외고만 지원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는 어느 외고가 좀 인기가 많나요? 수지에선 경기?
그 다음에 수원하고 성남하고 어디를 더 쳐줘요? 오히려 수원 가지 않아요? 안 그래? 수원이 가까우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8개 외고가 있어요. 경쟁률은 보통 한 뭐 2대1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떨어지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이사 가야 돼서 지원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진짜 이렇게 소신이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면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한번 넣어보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어 중학교 3학년 영어에 대한 평가가 작년까지만 해도 등급 평가를 했잖아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눴는데 올해는 뭐예요? 그냥 절대평가 ABCD로 그냥 평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영어는 다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과목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선별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인데, 어쨌거나 외고 부분이 뭐 어쨌든 올해는 좀 제가 보기엔 경쟁률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떨어지죠, 여기. 국제고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5개가 있어요. 국제고, 뭐 청심, 그 다음에 뭐 동탄, 고양, 뭐 세종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러한 국제고들이 여기 좀 있죠. 지원할 수 있는 국제고들이요. 이런 국제고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안양외고가 1등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양, 국제고, 경기외고, 성남외고 뭐 이렇게 쭉 있죠. 실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수시 비중이 나는 그래도 꽤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시 7명 이렇게 보내면 꽤 많이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김포외고나 동두천외고는 외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학교죠. 그죠? 그렇잖아요. 서울대가 3명, 2명인데 수시로 2명, 2명 갔다. 이 얘기는요, 웬만한 인문계 고등학교도 다 보내는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못 보내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보통 요새 4명, 3명 보내거든요. 한 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보통 3명, 뭐 이렇게 4명, 많은 학교는 7명까지 이렇게 보내는 학교도 있어요. 많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고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힘든 이런 학교입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선호학교, 경기외고라든가 성남외고라든가 수원외고 이런 데도 이렇게 가면 나름대로 학교 분위기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정도 보낸다고 하면 상당히 상층 아이들이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고 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특목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서치를 해봤어요. 서치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이 정도 상황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셔서 그런데 올해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올해 뭐 가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 얘기잖아요. 올해 뭐 특목고 가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 얘기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났는데요. 8월 달에 발표가 나는데 현재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요체는 크게 3가지라고 얘기는 해요. 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3가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체는 이거예요. 수능을 절대평가로 해야 될 거냐 상대평가로 해야 될 거냐 요 논의만 끝내면 나머지는 다 게임 끝이에요. 사실은 그 논의거든요. 만약에 수능이 절대평가로 되면 정시 확대가 어딨어요. 무슨 정시가 확대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시가 확 늘어날 거고 각 대학에서는 수능으로 뽑는 거를 수능 플러스 뭔가를 또 하나 더 생각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 대학별 고사건 심층 면접이건 뭐를 하나 더 생각을 해내는 이러한 구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안 그러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안 그러는 방법은 수능 시험을 되게 어렵게 내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렵게. 그래서 90점 이상자를 확 줄여버려요. 그런 변별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무슨 뭐 시험을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신문에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결론은 나 있습니다. 수능은 상대평가예요. 그냥 현행처럼 가는 거예요. 현행처럼. 이게 답입니다. 그냥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거의 그건 확실한 거다. 그래서 현재처럼 그냥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그러니까 사탐이건 과탐이건 이거는 그냥 상대평가로 가는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 하에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 정시를 좀 늘려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왜 이게 많냐면 사실 대한민국은 아주 공정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정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나마 공정했던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은 그나마 공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하여튼 뭐 소 팔아서 논 팔아서 대학 보내고 이랬던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 이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달라지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불만이 없어요. 학교에서 다 잘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자소서 잘 써주고 아니 뭐 이렇게 세부 특기사항 잘 써주고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아이들은 이게 뭐 학생부 관리도 잘 안 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해야 되는 게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는 자꾸만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더군다나 이게 한번 우리나라는 또 학벌 사회잖아요. 이게 학벌 사회다 보니까 뭐 여자건 남자건 한번 대학이 결정되면 그게 평생 쫓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족쇄 같은 거여서 그죠? 그런 거여가지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한 번 더 기회를 해서 재수를 하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 통로가 막힌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죠. 유일한 그게 통로였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정서로는 모르겠어요. 미래 사회는 어떨지 모르는데 현재의 정서로서는 좀 그 정시를 지금같이 계속 줄이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소 정시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0년도에 벌써 연세대학교는 벌써 발표하잖아요. 정시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시 늘리겠다 이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얘기 끝나자마자 그러면 연대가 정시를 늘리면 그죠? 연대가 정시를 늘리면 그 밑에 대학들도 쭉 이제 이렇게 좀 연쇄 효과처럼 이게 다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정시 부분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뭐 최저 학력 또 하나의 논점인 수능 수시에서 뭐 최저 기준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별로 중요한 논점은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제 발표한 거 어제 그젠가요? 신문에 난 4개 안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국가교육회에서 4개의 시나리오 냈는데 거기 보면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등급을 활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대학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 있잖아요.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 없어요. 수능 최저 없잖아요.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로도 뽑는데도 수능 최저 없잖아요. 그 학교. 성균관대도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최저가 있는 학교는 서울대, 그죠? 서울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고대, 학교 추천, 뭐 이런 학교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서강대, 뭐 이화여대, 몇 군데 있어요. 한 6군데 정도 종합전형이나 이런 쪽에 좀 남아있는데 사실 그거 없애는 건 그다지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수능 최저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지방학교하고요. 하위권 학교들. 이런데 내신으로 뽑기에는 뭔가 하여튼 찝찝하거든요. 지역의 편차가 심하니까 이게 내신으로 뭔가 뽑기는 찝찝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조금이라도 거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좀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 대학은 별로 뭐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수능 최저는 없애버릴 수 있는 구조예요. 오히려 그 문제는 좀 중하위권이나 지방대학의 문제입니다. 지방대학의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쓰는 거죠.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지방하고 수도권하고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학 정책이라는 게 꼭 뭐 서울 위주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큰 사안은 아니다. 중요한 건 학생 그 수능인데 수능은 상대 평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주로 상대 평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국어, 수학, 탐구 여기가 상대 평가로 가고요. 좀 약간 특이한 점은 제2외국어하고 한문 있죠. 제2외국어하고 한문이 현재 수능에서는 상대 평가예요. 근데 그것도 절대 평가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저거죠. 뭐 제2외국어 선택하는 게 아이들이 대부분 아랍어거든요. 예, 아랍어를 한번 로또처럼 아이들이 항상 시험을 보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야 이거를 무지 뭐 이 상대평가로 남겨놓냐 이런 거죠. 그냥 절대평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제2외국어 요구하는 학교가 서울대잖아요. 서울대도 뭐 그냥 이거 자격고사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해서 뭐 2등급 이내까지는 다 뭐 인정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도 문제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요 제2외국어하고 한문 요거만 좀 추가로 바뀌는 거 외고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수능하고 또 하나가 내신이에요. 중요한 건 입시에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내신인데 수능하고 내신이에요. 내신. 그러면 내신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내신 성적이 지금 막 신문에 보면 뭐 절대평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많잖아요. 뭐 학교 선생님들 특히 좀 약간 진보 쪽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에 뭐 교육감이건 선생님들이건 얘기하는 게 계속 이제 이 내신이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게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뭐 이게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성취평가로 가야 된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절대평가로 당분간 갈 수 없어요. 당분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예요. 당분간. 그럼 언제부터 좀 바뀔 가능성이 있냐?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그러니까 당분간은 상대평가예요. 지금 현재 여기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1학년 아이들까지도 상대평가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고교 선택하셔야 돼요. 고교 선택하실 때 그 아이들까지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다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예요.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현재의 입시 구조에서는 무조건 특목고와 자사고가 유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아이를 특목이나 자사고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할까요? 내신 성적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서 깔을까 봐. 그거잖아요. 사실은 가서 잘하면 좋은데 가서 깔을까 봐. 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차라리 그냥 일반고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당연히 특목 자사고 가야 돼요. 길을 쓰고 가야 되죠. 이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떨어진다고. 무조건 가야 됩니다. 뭐 이사 갔다가 안 되면 이사 오면 되잖아요. 네? 뭐 하여튼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그걸 잘 알아요. 교육 기관자들도. 그리고 진보 교육감 뭐 이런 분들도 모르겠어요. 이거 구조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냥 상대평가입니다. 내신도 상대평가다. 그러면 언제 이게 뭐 절대평가가 되냐? 교육부에서 나온 그 문건들을 좀 잘 읽어보면 현재 계획은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있죠. 걔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시점. 현재 초6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시점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왜 그러냐면 그게 고교 학점제 원년이에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들은 2015 교육 개정 아이들이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고교 학점제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유 수강제? 뭐 이런 개념이에요. 좀 예전보다는 문이과 통합해서 자유롭게 자기 진로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하는 자유 수강제 개념이에요. 고교 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점을 따서
졸업학점을 맞추면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죠. 대학 같은 그러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특목고, 자사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절대평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뭐 여기 여러 가지 저희도 한 4가지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세 번째예요. 일부 과목 절대평가, 그 다음에 상대평가, 내신은. 결론은 현행과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크게 없습니다. 현행과 똑같아요. 현행과 똑같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현행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상황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뭐 아마 8월 달에 뭐 무슨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제 예측으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달라질 게 없는데 문제는 경기도가 문제예요. 그죠? 경기도가 문제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여기 14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14대 3은 뭐를 얘기한 거냐면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이 아니죠.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진보 쪽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하고 같이 특목고 자사고를 어떻게든지 좀 없애버리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이제 교육 철학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특목고 자사고 쪽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요? 우선 선발권 폐지 이렇게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들끼리 이제 그래서 우선 선발권.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과학고는 좀 예외로 됐죠. 과학고는 예외가 되고 특목고 중에서 과학고만 예외가 되고 영재고는 어차피 그게 뭐 교육부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냥 빠져나간 거고, 그래서 특목고는 일반고하고 똑같이 후기고등학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서울 지역은 오히려 상황이 좋아요. 서울 지역은 전체 지역이 평준화 지역이에요. 서울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후기고등학교라 하더라도 후기고등학교에서 이런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더라도 2차 때 다시 들어가서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서 학교 배정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게 평준화 지역하고 비평준화 지역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평준화 지역하고 비평준화 지역이 섞여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일관적인 어떤 정책, 그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일관적인 어떤 정책을 써서 쓴다고 하면 경기도 전체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첫 지망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그 비평준화 지역의 그 미달인 학교로 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가 문제죠. 오히려 서울 쪽은 이번이야말로 용인 외대부고를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쪽에서 주춤주춤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서울 쪽에서 대거, 다른 지역도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뭐 대구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대구도 대구 교육감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도 어쨌든 떨어지면 그냥 저기 두 번째 2차 때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그냥 근거리 배정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이게 물러설 생각이 없죠. 없습니다. 이거 없애려고 생각하는 학교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인데, 학교 혹시 중3 어머님들 학교 가보셨어요? 학교 상담해 보셨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학교 담임 선생님. 소신 지원, 그냥 떨어지건 말건 소신 지원해라 그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좀 발표난 게 저것도 발표가 좀 드물었잖아요. 지역 선발을 학교에서는 그 지역 우선 선발을 어쨌든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그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아직까지 설정이 안 됐고, 또 시에서도 계속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 용인에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외대부고 때문에 여기 사는데 그거 만약에 그러면 다 이사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자꾸만 이게 전출 인구 생기고 여기 뭐 폐허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결론은 하여튼 뭐 좀 조심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중에 여기 지금 계신 어머님들 중에 용인 자사고가 꼭 가고 싶으면 학교에다가 계속 좀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해서 물론 저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방문을 하시든가 그것 때 한번 가서 뭐 이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이게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여기 떨어지면 뭐 어떻게 무슨 뭔가 답을 주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자사고 쪽에서 외고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 한번 방문해서 좀 뭔가 대안을 이게 뭐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좀 뭔가 대안을 좀 생각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쪽하고 좀 저런 데는 돼요. 한일고등학교 이런 데 있죠. 한일고등학교 아시잖아요. 예, 거기가 원래 후기고등학교예요. 원래 한일고등학교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재수해야 되는 학교거든요, 거기. 그래도 매년 학생들 뽑아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는 좀 미리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미리 오라고 그래요. 자소서 들고, 그 학생부 들고 오면 답을 줘요. 답을 줘요. 넣어라 말아라 이렇게. 그리고 뭐 세마고등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무슨 기숙학교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답을 줘요. 미리 원서 접수 받고선 안 되래 같으면 돌려줘요. 가져가시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있죠. 그러니까 한일고, 뭐 공주 사대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기숙학교, 농천형 기숙학교 있잖아요. 뭐 자율학교라고 새칭 불리어지는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접수기간이 있거든요. 그 접수기간에서 막판에 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주일이다 그러면 앞에 미리 첫날 딱 넣어줘서 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원래 편법인데, 그죠? 근데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 때문에 그냥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쪽에서. 그리고 뭐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데 용인 외대부고는 좀 그렇게 하기에는 좀 학교가 그런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신문에 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에 날 일이니까 사실은 그걸 노골적으로 그러지 못할 거예요, 용인은. 외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학교에 뭐 방법이 저렇게 계속 나오면 학교에 그래도 어쨌든 뭐 다른 방법이 없냐 뭐 이런 거 아이가 진짜 여기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고 그리고 상황은 뭐 오히려 뭐 외고 같은 데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요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경쟁률은 확 떨어질 테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냐면 분당은 안 가는 분위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쓰지 마라 이거예요. 쓰지 마라. 그냥 과학고나 한번 써보시죠. 뭐 잘하는 아이 같으면 한번 넣어보고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마시고 그다음에 일반고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분당 같은 분위기에서 그래서 실제 그 특목고 지원하려고 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특목 자사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아마 굉장히 경쟁률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뭐 큰 무슨 진짜로 뭐 야 이사 가지 뭐 이렇게 이사 가면 6개월은 거기서 사셔야 돼요.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와야 되는데 뭐 어느 쪽으로 올 텐데 오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튀어나오는 학교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되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당 분위기는 그렇다. 분당 분위기는 안 쓰는 분위기예요. 굳이 뭐 그럴 필요. 진짜 살아야 돼요? 예, 그거 바로 전학이 안 돼요. 한 학기는 있어야 돼요. 한 학기. 서울로 이사 가면? 어디건 간에. 서울로 이사 가도 예, 한 학기는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져서 예. 경기도의 비평준화 지역 어디를 갔어요. 갔으면 6개월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 거기에. 학교에? 네. 내가 서울로 이사를 가도 예. 진짜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러고, 그렇지 않을 거면 뭐 갔다가 바로 이사 가서 서울로? 6개월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 이사 갈 생각하고 그냥 집어넣죠. 그렇지 않아요. 6개월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소송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지. 뭐 소송거리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권 침해라고, 그러니까 그 교육청 얘기는 그냥 제가 뭐 교육청 관계자도 아니고 모르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관점 자체가 특목고나 이런 쪽을 먼저 뽑는 걸 당연시하는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그 학교를 먼저 뽑아주는 거를 당연시하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맞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관점이. 이게 왜냐하면 서울 지역은 똑같이 그 평준화 지역이고 여기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이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지역구가 아닌 다른 데로 하지 않나? 아니 이게 이제 전체 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게 도 전체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걸 관할을 해서 무슨 뭐 하여튼 학군을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형태고 전체적인 비율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뭐 그것도 또 교육감 생각으로 예외 조항을 줘서 하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오늘부터 청원을 하셔도 돼요. 계속 그냥 뭐 하여튼 거기다가 댓글 달고 뭐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저는 그냥 현재로서는 좀 그렇다. 그래서 방법은 진짜로 어머님 우리 아이는 꼭 기숙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만약에 용인이 아니면 뭐 한일 뭐 이런 데도 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안전적으로 떨어지면 그냥 일반고 쪽으로 당연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원소를 줘요. 가져가라고. 접수 안 한 걸로 우리는 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줘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지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고도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외고는 오히려 그냥 실제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성적이 아주 좋으면 좀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올해이고 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집어넣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그러면 이렇게 위험 부담을 꼭 안고 굳이 갈 필요 있냐? 그래서 일반고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용인 지역의 지금 수지 지역이죠. 수지 지역의 학교에 서울대학교 아까 다 모든 걸 지금 서울대학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수지고가 12명 보냈어요. 그런데 수지고가 여기서 물론 정시인원 8명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평준화 되고 나서 원년에 지금 입시 성과잖아요. 입성과인데 저거 8명 작년에 재수했던 애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다른 학교들도 뭐 다 상위권 아이들 재수해서 거기에다 포함되는 인원을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여기에 수시 4명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예요. 수지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그냥 평준화인데 평준화 첫 해에 수시 4명 보냈다는 건 많이 보낸 거예요. 많이 보낸 겁니다. 저거 뭐 이렇게 낮은 숫자 아니에요. 낮은 숫자 아니고 풍덕이나 홍천 이런 데 뭐 3명, 보정 여기까지. 수지 쪽은 좀 요 학교들까지가 요 빨간 학교까지가 좀 유의미한 학교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보더라도 좀 인기 학교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학교는 특징이 상층이 분위기는 좋아요. 학교 분위기는 수지고등학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자사고 필이 날 거예요. 자사고 느낌이 납니다. 그런 쪽으로 애들이 열심히 해요.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학교 분위기는 아주 좋을 거예요. 좋고 아이들 열심히 하는 학교 아이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 꼭 여기 뭐 특목고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오시는 건 아니니까 이런 학교를 갈 때 여기는 상층이 굉장히 두꺼워서 학교 시험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학교 시험을 쉽게 내면요 진짜로 막 100점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개 중에 좀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좀 달달달달 외우는 건 잘하는데 성실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좀 이렇게 어렵게 막 문제 출제하고 이러면 막 곤두박질 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피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저런 학교 피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대입시 쪽은요. 대입시의 흐름은 인구 절벽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서서히.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수한 아이들을 먼저 선점하고 싶어 해요. 그게 수시잖아요. 아이들을 먼저 선점하고 싶어서 뽑는 게 수시 아니에요? 근데 수시 전형 중에서 뭐 종합 전형도 물론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요번 조치 때 이제 또 좀 약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대학에서 많이 늘어나는 전형 중에서 하나가 어떤 전형이냐면 추천 전형이에요. 추천 전형.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추천을 어느 정도 하냐? 요번에 고대가 입시가 싹 바뀌었잖아요.
고대가 요번에 바뀌면서 추천 인원이 몇 %까지 추천하냐면 한 학교에서 4%까지 추천해요. 그러면 300명이면 12명 추천받는 거예요, 고대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12명 추천받는 걸 뭘로 하겠어요? 내신 성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서울대 2명 있죠? 경희대 6명 있어요. 중앙대 요번에 새로 신설했어요. 중앙대도. 중앙대 학교당 4명 추천받을 수 있어요. 이화여대 여학생이면 6명까지 추천해요. 그 다음에 등등 많아요. 뭐 동국대도 있고 뭐 그때도 쭉 그냥 추천 전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실제 이렇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어때요? 경쟁률이 낮아요. 추천받는 아이들은 적잖아요. 경쟁률이 낮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좀 아이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챙기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아요. 아마 수지도 분당은 일찍부터 학부모님들이 이 생각을 해가지고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이 학교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있어요, 항상 아이들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얘네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나 2학년부터는 문이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문이과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내신 성적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항상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1등급 맞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나눠서 4%보다는 전체 인원의 4%면 1등급 인원이 어쨌든 간에 12명씩은 나온다는 거예요. 전교. 예전에는 이과 아이들이 작은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는 100명도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 수지도 있을 거예요, 아마. 100명도 안 되면 1% 하면 3명이거든요. 전교 3등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피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잘하는 놈들 3, 4명은 꼭 있어. 그래서 항상 2등급이야. 4등 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중3, 중2, 중1, 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인원이 전체로 평가를 해요. 전체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전체로 평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1등급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학교 선택을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수지고요. 아마 수지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창기라 여기가 지금 평준화된 지가 지금 초창기라 아직까지도 이게 막 자사고 막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분당 같은 경우는 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반고 쪽으로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실제 많이 선택을 하고 여기도 보면 뭐 낙생고 15명, 서영고 11명 뭐 이렇게 보잖아요. 뭐 8명, 6명 이 정도 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수지가 왜 이 인원수보다 적냐면요. 용인으로 애들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외대국어로. 그렇잖아요. 30%. 그 아이들이 다 거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이쪽 지역이 약간 그 특목고 자사고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잘하는 애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근데 저게 다시 이렇게 좀 들어오면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학교가 좀 분당이 좀 많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 더는 그냥 일반고에 대해서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공정하게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뭐 제가 뭐 특목고 뭐 이렇게 영재고 이런 뭐 이렇게 애찬론자도 아니고 아이들이 중요한 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중요한데 그 의대를 가려면 일반고가 유리해요. 의대를 왜 그러냐면요. 그게 뭐 내신 때문에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의예과 뽑는 인원을 왜 이러네. 의예과 뽑는 인원을 보면 종합이 30%뿐이 안 돼요. 나머지 보세요. 교과, 논술, 뭐 특기는 별로고 하여튼 정시 이런 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정시는 어쨌든 수능이잖아요. 의대 정도 가려면 수능은 하여튼 누구나 다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4개 영역, 4개 다 합해서 합 5. 이게 기본이에요. 4개 합해서 5. 그러니까 뭐예요? 1, 1, 1, 2. 여기까지 봐주는 거예요. 과학도 2개 평균해서 해가지고 1, 1, 2, 2까지 봐주는 거거든요. 보통. 의대 같은 게 기준이 그러니까 뭐 정시야 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시 싸움인데 수시 싸움에서 전국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생부 교과 많아요. 그래서 확률로 보면 오히려 일반고에서 좀 잘 챙겨서 내신도 잘 챙기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수시로도 이렇게 길이 열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사고나 이런 데서 막 진짜로 상위권 의대 정도 추천받을 정도의 그 내신 성적 챙기려면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고 가면 뭐 그 정도 노력으로 만약 일반고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추천받아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걸로 보면 의대 가실 생각하시면 뭐 일반고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 얘기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번 입시에서는 뭐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특별하게 입시의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된다. 예상이 되고 특히 경기도 쪽은 조금 다소 불리해졌다. 이게 좀 복잡해져가지고 떨어지면 좀 곤란하니까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해보셔야 되고 꼭 특목고 자사고만이 꼭 길이 그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일반고 쪽에서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아이들 잘 어쨌든 대학을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면서 이걸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 질문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특목관에서 아마 개인 상담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고 돌아가시고 혹시 저희 학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남으셔서 저한테 상담하셔도 되고 저희 우리 그 센터장님이세요. 저기 저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도 됩니다.